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2025년이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이 시점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의 어떤 지점에 있는 건 확실합니까? 위기죠. 위기인데 네. 이것이 다시 딛고 일어서서 성장으로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한 나라로 바뀌는 이런 전환점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지금 좀 분석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리라고 기대하죠. 네. 저는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에 속하는 많은 분들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위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쉬운 말로 시쳇말로 잠재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근접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지나온 성장률의 평균치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무도 이 거의 제로로 수렴해가는 또는 우리 경제 쭉 보면 이제 2000년 1990년도 말 대개 이제 그런 때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소뚜껑처럼 이렇게 천정을 치고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천정을 치고 무너지고 있는 이 붕괴의 하나의 그래프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아이디어를 누구도 어떤 정치 집단도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보수가 그 그림을 내고 그 그림의 완성이거나 또는 딴지를 건다고 할지도 모르는 말하자면 어떤 안티테제를 진보가 내고 대개 이제 이런 구도로 모든 나라들의 어떤 정치 진영이 편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수년 동안에 보수 진영이 소위 그 국민들을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비전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금판사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헤게모니를 들어쥐고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지배하는 정말 퇴로도 없고 성장도 없고 완전히 하나의 그 고정된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를 게 없는 가난한 반복적인 삶을 누리는 조선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배계급이 서서히 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의사가 되었다든지 또는 판사가 되었다든지 또는 정치 일선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검사 집단이 말하자면 기소권의 남용, 자의적인 기소권을 무기로 지배 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보수는 그런 헤게모니에 너무 쉽게 자기의 정치 전부를 의탁하다가 지금 좌초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배 집단이 보수를 오히려 포획하라고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진보 진영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 미래의 성장 가능성 또는 그 국민을 개인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번영으로 이끌어갈 만한 어떤 종류의 비전을 지금 내고 있느냐 하면 사실 이 그런 비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썩 그 비전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비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늘 들어봤습니다만 777 뭐 이런 게 사실 비전은 아니죠. 네. 사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방법론이 진정한 비전이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고 우리는 어떻게 낡은 사회를 해체하고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게 규제를 푼다는 뜻입니다. 규제를 해체하고 기득권을 해체해서 어떻게 새롭고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로 만들어가느냐는 비전을 지금 어느 정당도 사실은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돌출된 사람이 뭔가 지금 새로운 방법론을 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어떤 종류의 기대를 해보고 여기서 지금 낡은 시스템,
낡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경제는 다 죽어간다고 난리인데 정부 각 부처의 산하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그 밑에 공기업, 무슨 협회 등등등해서 이 조직들이 지난 30년 이상을 계속 꾸역꾸역 안 보는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정부 모든 부처들은 그 밑에다가 이 국회를 속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국회를 속여가지고 각종 기금들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방만해졌거든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5년 내내 자르고 또 잘라도 15,000개의 이런 어마어마한 군살, 비대증을 정리를 못할 거라고 봅니다. 15,000개나 있습니까? 네. 거기에 그러면 국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럼요. 보조금이 들어가고 엄청난 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또 다 규제를 안고 있어요. 규제 권력을 예. 부분적으로 나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간 경제의 성장을 발목을 잡고 규제 천국을 만들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 가서 사실 동사무소 전국에 동사무소 없어도 되거든요. 네. 그 인터넷으로 다 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민간 위탁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이런 생각도 저는 아니 사실 아예 해봤는데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된다는 말씀.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은 기득권 해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큰 기득권은 보이는데 숨겨진 기득권은 우리가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참 신은 자비로워서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만 네. 신은 참 자비로워서 국힘당이 망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 보여줬죠. 네. 예를 들어 심지어 대법원까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 말하자면 드러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신은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는 하셨고 네. 매우 균형감 있게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실제 잘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걸로 제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지켜봐야 한다기보다도 예. 그는 국민의 몫이죠. 예. 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